세금 한 푼 안 내고 월급 500만 원을 고스란히 챙기는 나라. 병원비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공짜인 것도 모자라 유학을 가면 억대 지원금까지 쥐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집값 걱정 없이 월 60만 원이면 30평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석유 부국의 끝판왕,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하지만 이 화려한 돈의 맛 뒤에는 외국인은 절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과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규율이 숨겨져 있습니다. 듣는 내내 입이 떡 벌어지는 사우디의 비현실적인 복지와 그 실체. 과연 그들은 정말 행복하기만 할까요? 재미있는 상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세계 곳곳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평균 월급은 약 530만 원입니다. 세금 없습니다. 국민연금 안 내도 됩니다.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 따로 저축할 필요 더더욱 없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곧바로 내 지갑으로 들어오는 실수령액인 셈이죠. 수도 리야드의 집값은 어떨까요? 평당 약 285만 원 수준입니다. 30여 평, 협 20제곱미터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산다고 했을 때 한 달에 갚아야 할 대출금은 고작 60만 원 정도입니다. 평균 월급이 500만 원이 넘는 사우디 국민들에게 이 정도 돈은 그야말로 껌값이죠. 정부 보조금 덕분에 4인 가족 기준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가 한 달에 7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850원 수준이고요. 생활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하죠. 게다가 남자는 아내를 사명까지 둘 수 있다는데 이런 곳 부러우신가요? 사우디는 중동에서 땅덩어리가 가장 크고 석유 매장량도 가장 풍부한 나라입니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사우디의 사회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요람에서 천국까지 책임지는 이상적인 복지 모델이라 불립니다. 국민은 그 어떤 형태의 소득세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번 돈이나 투자 수익은 전부 온전히 내 주머니로 들어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전 교육과정의 학비가 완전 무료인 건 기본이고요. 단순히 학비만 면제되는 게 아니라 공립학교에서는 교과서, 교복, 통학버스까지 전부 공짜로 제공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면 학생들은 학비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매달 약 95만 원의 용돈을 받습니다. 이 돈이면 개인 생활비로 쓰고도 남죠. 만약 해외 명문대로 유학을 간다면 정부가 학비, 기숙사비, 왕복 항공권을 전액 지원하고 아주 두둑한 생활비까지 줍니다. 이 생활비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를 데리고 가서 품위 있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금액입니다. 의료복지도 엄청납니다. 사우디 국민은 공립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받을 때 돈이 한 푼도 안 듭니다. 일반 외래진료, 응급실, 복잡한 수술, 입원, 처방약, 치과치료, 재활치료까지 전부 무료입니다. 치유만 공짜인 게 아니라 정부는 막대한 돈을 들여 대도시에 최신 설비를 갖춘 대형 공립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의료 장비와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희귀병이나 난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요? 정부가 특별기금을 마련해 미국이나 유럽의 최고급 병원으로 보내줍니다. 당연히 치료비 전액과 항공료, 숙박비까지 지원하고요.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한 명의 경비까지 다 책임집니다. 주거복지도 파격적입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사우디 국민에게는 집값의 70%에서 최대 90%까지 한도 약 1억 8천만 원, 50만 리알 내에서 무이자 대출을 해줍니다. 상환기간은 25년에서 30년까지 아주 길게 잡아주죠. 예를 들어 총 2억 9천만 원, 80만 리알짜리 단독주택을 산다면 기금에서 1억 8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30년 동안 나눠 갚으면 됩니다. 이러면 한 달 상환금이 약 50만 원, 1389 리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월 소득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인 중산층 가정 입장에서 주거비 부담은 소득의 10%도 안 되는 아주 적은 금액이죠. 이 밖에도 정부는 대규모 보급형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원가나 시세보다 싼 가격에 중저소득층 국민에게 분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와 수도요금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줍니다. 일반 가정의 한 달 수도,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고작 3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공짜나 다름없죠. 기름값도 리터당 약 850원으로 매우 저렴해서 자동차는 모든 가정에 부담 없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의 중산층 가정은 보통 넓은 집과 최소 2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많은 집이 가사도우미로 외국인을 고용해서 집안일을 맡깁니다. 생존에 대한 압박이 없다 보니 소비주의가 만연해서 명품 시장 규모도 엄청납니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자국민에게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복지가 좋으며 월급도 높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제공합니다.
갓 대학을 졸업한 신입의 초봉이 보통 월 285만 원 정도고 4, 5년 정도 경력이 쌓이면 월급 570만 원은 아주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석유나 금융 같은 핵심 산업에서는 월급이 첸션 40만 원을 넘기도 하는데 이게 세금 한 푼 안 되는 순수입입니다. 물론 사우디라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한 이상향은 아닙니다. 사우디는 젊은 층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정부가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모든 청년에게 고연봉의 공무원 자리를 다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정부의 오랜 골칫거리입니다. 상황이 가장 심각했을 때는 청년 3명 중 1명이 백수였을 정도죠. 무료 의료와 교육 혜택은 받지만 현금 수입이 없으니 부유한 친척의 도움이나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살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우디 정부는 모든 사기업에 사우디 국적 직원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채용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국민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직원 월급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줍니다. 만약 사우디 국민이 공무원이 못 돼서 월급 320만 원 주주는 사기업에 취직했다고 칩시다. 정부 보조금 덕분에 실제 손해지는 돈은 약 4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공무원 월급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죠. 사우디 국적을 가진 평범한 시민이라면 마음먹고 취직해서 기본 월급만 받아도 금방 집 사고 차 사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월세로 약 90만 원, 식비와 통신비 등 생활비로 70만 원, 교통비 18만 원을 쓴다고 해도 매달 140만 원 이상 저축할 수 있습니다. 21평짜리 아파트가 약 2억 원인데 정부에서 1억 8천만 원 무이자 대출을 해주니 내 돈은 2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딱 2년만 모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대출 상환금도 월 60만 원 수준이라 월세보다 쌉니다. 반면 도쿄나 서울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어떤가요? 월급 액수가 더 클지는 몰라도 세금 떼고 비싼 월세 내고 살인적인 물가까지 감당하다 보면 집살 계약금 모으는 데만 십수년, 아니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사우디의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표준입니다. 한 직장에서 1년을 채우면 최소 30일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고요. 야근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라마단이라는 한 달짜리 단식 기간이 있는데 이때는 하루 근무 시간이 보통 5일 6시간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반휴가 상태가 됩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 무슬림들은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도 마시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도 금지되고 싸움, 거짓말, 험담 같은 나쁜 행동도 하면 안 됩니다. 낮에는 많은 식당과 상점이 문을 닫거나 배달만 해서 거리가 아주 조용합니다. 그러다 해가 지고 기도를 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진짜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족들이 모여 대취하자 몇 알과 물이나 요구르트로 목을 축이고 기도를 올린 뒤 푸짐한 저녁 식사를 즐깁니다. 라마단은 친척이나 친구 집을 방문하는 기간이기도 해서 밤이 되면 사람들이 서로 오가며 음식을 나누고 쇼핑몰과 시장은 새벽까지 불야성을 이룹니다. 해가 뜨기 전에 다시 일어나서 하루를 버틸 아침밥을 챙겨 먹고 기도를 한 뒤 휴식을 취하거나 출근을 하죠. 여기까지 보시고 당장 사우디행 비행기표 끊어야겠다거나 이민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쉽게도 이 모든 혜택은 오직 사우디 본토 국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사우디 국적을 따는 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스위스나 아랍에미리트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평범한 외국인 노동자는 사우디에서 아무리 오래 일하고 살아도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우디는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페르시아만, 서쪽으로는 홍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225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10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땅의 90% 이상이 사막이나 반건조지대라서 여름에는 기온이 50도 넘게 치솟습니다. 인구는 약 3,530만 명인데 그중 44%가 외국인입니다. 수도 리야드에만 약 700만 명이 살고 있죠. 사우디는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 국가입니다. 왕족만 수천, 수만 명에 달하는데 핵심 왕족들의 재산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부는 이론상 국민 모두의 것이지만 실제로는 왕족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국가재정과 석유 수입에서 막대한 자금을 가져갑니다.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려는 외국 기업이나 상인들은 보통 힘있는 왕족을 뒷배나 파트너로 둬야 하는데 그 대가로 엄청난 수수료나 배당금을 줘야 합니다. 사우디 왕자, 공주만 합쳐서 약 15,000명이라고 추산되는데 이들 안에서도 엄청난 부자부터 기본 연금만 받는 사람까지 계급과 빈부격차가 존재합니다. 사우디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종교경찰의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자로 여성들의 옷 길이를 재고 기도 시간에 문을 안 닫은 가게 주인을 채찍질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웃고 떠드는 남녀를 쫓아다니기도 했죠. 다행히 2016년에 이들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어 지금은 체포나 신문을 할 수 없고 단순히 종교적인 조언을 해주는 정도에 그칩니다. 요즘 사우디 여성들은 법적으로 공공장소에서 검은 옷, 아바야로 몸을 가리거나 머리카락을 덮을 의무가 없어졌지만 사회적인 압박은 여전히 큽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에는 영화관이 단 한 곳도 없었고 콘서트나 코미디 공연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우디는 격렬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영화관과 콘서트장이 문을 열었고 여성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직장에도 대거 진출하고 있습니다. 남녀를 엄격히 구분하던 관습도 점차 흐려지고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술을 마시거나 파는 건 엄격히 금지됩니다. 서구식 데이트 문화도 전통적인 사우디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공공장소에서 손을 잡거나 포옹, 키스하는 건 불법이고 용납되지 않습니다. 혼전 성관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중범죄로 취급되어 태형이나 장기징역형, 심지어 투석형, 돌을 던져 죽이는 형벌에 튀르키예 같은 세속적인 이슬람 국가와 비교하면 사우디는 여전히 숨막힐 정도로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사우디 국민의 평균 월급은 약 360만 원에서 720만 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수입은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남아시아나 동남아 출신의 단순 노무직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 가사 도우미, 운전기사, 청소부 등으로 일하며 한 달에 고작 28만 원에서 57만 원 정도를 법니다. 수입이 너무 적죠. 이들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좁은 숙소에서 여러 명이 함께 지내며 힘든 육체 노동을 하고 번 돈 대부분을 고향 가족에게 보냅니다. 전문 기술이나 관리 경험이 있는 중급 외국인 인력은 월 250만 원에서 550만 원 정도를 받고 최상위급 외국인 전문가는 월 900만 원에서 2200만 원까지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액 연봉자는 극소수입니다. 자국민이 누리는 엄청난 복지와 달리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혜택은 소득세 면제 하나뿐입니다.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들어줘야 하긴 하지만 사우디 국민처럼 무조건 공짜는 아닙니다. 사설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에 가야 하고 보험 등급에 따라 갈 수 있는 병원 수준도 달라집니다. 좋은 회사는 범위가 넓은 최고급 보험을 들어주지만 중소기업은 가장 기본적인 보험만 들어줘서 시설이 별로인 병원에 가야 하거나 본인 부담금을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고용주는 외국인 직원에게 1년에 한 번 고국에 다녀올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고 1년 근무 시 30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줍니다. 또 많은 회사가 무료 기숙사를 제공하거나 집을 따로 구하라고 월세 지원금을 줍니다. 출퇴근 버스나 교통비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계약이 끝나거나 퇴사할 때는 근무 기간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꽤 짭짤한 목돈을 챙겨줘야 합니다. 사우디와 비교하면 한국의 경제 구조가 훨씬 합리적입니다. 사우디의 복지는 전적으로 석유에 의존하고 있어서 석유가 고갈되면 그 천국 같은 혜택도 사라질 겁니다. 생활의 편리함이나 다양한 물자, 자연 환경 면에서도 한국이 사우디보다 훨씬 살기 좋습니다. 무엇보다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종교 경찰이나 사회적 시선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죠. 그러니 사우디 같은 꿈의 낙원은 잊으시고 지금 있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해 원하는 삶을 꾸려가시길 바랍니다. 사우디 국적은 다음 생에 운 좋게 태어나면 그때 노려보는 걸로 합시다.